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항복한 것입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 전환했고 김민석 총리의 적합도 역시 부적합을 압도합니다. 오늘 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지율은 긍정 64%, 부정 21%로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날 조사된 MBS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갤럽도 그렇지만 리얼미터조차 김민석 총리의 적합도가 상당히 상식적으로 나옵니다. 언론이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좋습니다. 스타트는 아주 좋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 무효와 함께 국짐이 수백억을 토할 일이 생겼죠.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부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김만배 씨 누나가 샀어요. 예. 근데 서로 살 때 나는 윤석열 부친 집인지 몰랐다. 윤석열 쪽에서는 그 김만배 씨 누나인지 몰랐다. 예.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네. 우연히. 네. 그때도 이상한데 매우 이상한데 싶었는데 그 집이 얼마짜리였죠? 19억 원이었죠. 19억 원. 예. 그때는 이제 대장동이 이제 처음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네네. 그죠? 19억 원. 그리고 나서 이 김만배 씨 쪽에서도 부인하고 윤석열 쪽에서도 부인하니까 이거 어떻게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때는. 예, 예.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히 좀 알려졌던 사건인데 이제 김만배 씨, 출처가 김만배 씨일 거라는 정황들은 많았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추측이 계속 이어졌는데 믿지 않았죠, 그때 사람들이. 예. 증거가 없을 뿐.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 측근 인물로부터 이제 김만배 씨가 돈을 낸 것이 맞다는 제보자 증언이 있었고 그 돈을 김만배 씨, 그게 김만배 씨 누나가 아니라 그때 김만배 씨 누나가 이 돈을 마련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래 시작이 윤 전 대통령의 동생하고 김만배 씨의 누나가 친분 관계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 좀 내용을 좀 다시 좀 보게 될 필요가 윤석열의 동생 그리고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서로 알던 사이였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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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부친이 집을 내놓자 그 김만배 씨 이쪽에서 그 사실을 알고 집을 네네네. 사준 거예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통해서 그 거래가 끝난 다음에 김만배 씨가 이제 19억 이상 되는 19억 5천여만 원을 누이에게 이제 전달을 했으니까 사실상 그 출처는 김만배 씨 돈은 전에 그럼 김만배 씨부터 나온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출처는 이제 그러니까 크게 두 개의 출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많이 알려졌듯이 이제 대출금이 대출금. 예, 예. 대출금. 그러니까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진행한 연희동 주택 담보로 한 대출 13억 원이 있었고 13억 원.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6억 원이 누나 본인의 돈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천화동의 3호 이사로 재직하면서 누나가 예. 그때 배당받은 일종의 범죄 수익으로 좀 봐야겠죠. 검찰도 이 금액으로 매입한 집을 이제 범죄 자산으로 보고 이제 몰수 보존했던 것이고. 이 집은 검찰이 몰수 보존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거 봐라 이상하지 않느냐. 네. 그때 그것까지는 밝혀졌는데 이렇게 김만배 씨 누나가 자기 돈으로 샀는데 검찰이 왜 이걸 몰수 보존하느냐. 몰수 보존이라는 건 이거 범죄 수익으로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검찰이 봤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김만배 씨로부터 출처가 김만배 씨였을 거라는 이제 추정을. 부터 예. 검찰은 그때는 알았다는 거죠. 몰수 보존했다는 건. 그렇죠. 그 자금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몰수 보존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정상적인 거래인데 검찰이 어떻게 몰수 보존을 합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 누나의 돈이 대장동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까지는 알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범죄 수익이요 하고 몰수 보존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이 사건을 묻혀버린 거죠. 예 예. 더 이상 검찰 캐비넷 어딘가에 들어가 있었겠지. 근데 뉴스버스에서 이 사건을 기억해내신 거구나.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안이었고 지금 이제 또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서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사 범위가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 좀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좀 뭐 저희끼리는 판단을 해서 예. 그러면은 지금 대출금하고
6억. 이 전체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김만배 씨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취재가 돼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조금 파악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안 됐고. 예, 근데 어쨌든 그 나머지 6억은 6억은 예, 김만배 씨 쪽으로 대장동으로부터 나왔다. 네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포스 기사를 보면 집 매매 과정을 아는 김만배 씨 측근이 김만배 씨 누나 19억 원을 주고 윤 전 대통령 붙이는 집을 샀는데 이후에 김만배 씨가 취득 경비 포함해서 누나에게 19억 5천을 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취재를 하셨던데. 네네네. 그러면 19억이 김만배로부터 다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이 건을 강하게 파고 들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채 한 달도 안 돼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불편한 동거를 마다않는 국무회의에선 이전 정부 장관들과 열띤 정책 토론이 벌어집니다. 김밥을 먹거나 심지어 중간에 잠시 쉬기도 하면서 몇 시간씩 국정을 논의합니다. 그러자 뻘쭘하던 윤석열 정부 장관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일도 부쩍 늘었고 고위공직자 인선에 국민 추천제가 도입됐고 국민 의견에 대통령이 응답하는 소통 플랫폼도 만들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과 정책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야당과 대화와 소통을 하는 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첫 해외 방문에서 아무런 잡음도 없이 돌아온 게 어찌 뉴스가 될 수 있을까 싶지만 반대로 나가면 사고를 치던 윤석열이 얼마나 패급 인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는 일하는 분위기 형성입니다. 일 욕심이 많은 이 대통령이 공직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치 양극화 및 허니문 기간 없이 언론이 때리는데도 지지율이 폭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능력에 국민들이 하나둘 진실을 알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정권교체의 효능감은 윤석열 기저효과로 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전 대통령과의 비교로 얻어진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다는 지적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보여주기 위한 예열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진짜 실력을 보여줄 것을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길 간절히 기원하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